지연은 옷을 벗으려다 손끝을 멈추며 멍하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50대 여자의 몸. 시간의 결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어깨선과 피부. 남편이 마지막으로 안아주었던 이 몸을 이젠 낯선 남자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순간 욕실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건을 두른 남자가 젖은 머리로 천천히 걸어 나왔고 서로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엔 어떤 조심스러움과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흘렀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간절한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지연은 5해 만에 누군가와 눈을 맞추며 자신이 아직 여자로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묻지마 여행 속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알고 싶은 사람이 생겼고 그 앞에서만은 다시 살아있는 여자였어요. 서지연, 54살이에요. 아직 눈매는 부드럽고 입꼬리는 예쁘게 올라가죠. 누구는 지연을 보고 말해요. 미망인 치곤 참 곱다고요. 거울 앞에 선 지연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매력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5해가 흘렀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덮어주는 대신 냉장고 안을 비워버렸어요. 지연의 하루는 한숨과 송곳 같은 고지서 사이를 오갔죠. 전기요금 독촉장, 관리비 연체 통지서, 건강보험료 납부 안내서. 책상 위에 쌓인 현실은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오래된 액자 속 남편 사진을 닦는 지연의 손이 보여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29살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어요. 먼지가 앉은 유리를 닦으며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야. 당신이 있었다면.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번호도 생소한 발신자였죠. 함께 등산하며 대화를 나누는 알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묻지마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호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은 분명했죠. 선은 넘지 않는다. 대화, 그리고 동행만이요. 지연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계산해봤어요. 알바비를 받으면 이번 달 전기세와 가스비를 낼 수 있었어요. 냉장고에 넣을 식료품도 살 수 있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다듬을 수 있었죠. 알바를 하면 이번 달은 그래도 숨 쉴 수 있어. 오후 내내 지연은 그 메시지를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몇 번이나 머뭇거렸죠. 마침내 해가 질 무렵 지연은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에 만나요. 밤이 되었어요. 모텔 간판이 깜빡이고 지연은 작은 백을 움켜쥔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간단한 세면도구와 여벌 옷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마치 낯선 연극 무대에 오르는 여배우 같았죠. 심장은 두근거렸고 입술은 말라붙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곧 문이 열렸어요. 침묵하는 남자의 옆모습만 보였죠.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풀어 헤친 모습이 퇴근길 직장인 같았습니다. 담배 냄새와 은은한 애프터 쉐이브 향이 섞여 나왔어요. 지연은 문고리를 잡고 들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쪽도 굳이 묻지 마세요. 남자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방 안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었죠.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캔맥주 2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렇게 존재를 빌려주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5해 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여자가 누군가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일을요. 그것이 지연에게는 생존의 방법이었고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새로운 상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두 번째 고객은 산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서울 외곽의 한 국립공원에서 아침 일찍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등산복을 챙겼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등산로 입구에서 흰색 바람막이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말없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죠. 지연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이에요. 남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저 등산 배낭을 메고 앞서 걷기 시작했죠. 지연은 뒤따라 걸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네. 그저 걸을 뿐이야. 앞서고 또 앞서고. 가을빛이 어스름하게 내려앉은 숲길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수미터의 거리와 수십 년의 삶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의 걸음은 일정했어요.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지연의 보폭을 배려하는 듯 했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물 드세요. 감사해요. 물병을 주고받는 짧은 순간 남자의 손끝이 지연의 손가락에 살짝 닿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일하는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남자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밥, 삶은 달걀,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까지. 말은 없지만 준비는 꼼꼼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지연이 물었지만 남자는 고개만 저었어요. 대신 자신의 김밥 한 줄을 지연 앞에 내밀었죠. 사양하려던 지연을 향해 남자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했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이 준비했어요. 그 말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김밥 한 입을 베어 물며 생각했죠. 이 사람도 외로운가 보다. 까마귀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하산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지연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며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발목이. 남자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지연의 발목을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많이 아프세요? 좀 삐끗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일어서려던 지연이 다시 주저앉았어요. 생각보다 심했나 봅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등을 돌려 지연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제가 업고 갈게요. 정말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그게 지금은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지연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발목이 아팠고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죠. 결국 조심스럽게 남자의 등에 엎였습니다. 남자의 등은 생각보다 넓고 든든했어요. 땀이 밴 셔츠에서 나는 냄새는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옛 남편의 채취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췄어요. 이 이상한 감정은 뭘까? 그의 등에 기대고 있는 동안 나는 어쩌면 다시 여자가 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남자가 조용히 지연을 내려주며 고개 숙여 말했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묘하게 편했어요. 그날 밤 지연은 혼자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젖어드는 밤이었습니다. 말이 없다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란 걸 오늘 그 사람 등에 엎이며 처음 알았어. 민박집 밤 9시였어요. 샤워기 물소리가 일정하게 흘러내렸고 지연은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에 모은 채 고요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발목은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설렜어요. 그가 샤워하는 동안 난 자꾸 거울을 보게 됐어. 괜히 머리를 만지고 립밤을 덧바르고. 내가 왜 이러지? 나도 잘 모르겠어. 욕실에서는 김이 서린 물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지연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 2개,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차 세트, 그리고 창가에 걸린 하얀 커튼.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문득 지연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등산복 차림의 50대 여자.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약간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런데도 오늘은 뭔가 달랐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욕실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이 서린 욕실 문이 열리자 수건을 두른 남자가 젖은 머리로 천천히 걸어 나왔고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죠. 어깨는 생각보다 넓었고 가슴팍에는 세월의 흔적이 엷게 새겨져 있었어요. 서로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남자도 멈춰서서 지연을 바라봤죠.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누님. 네. 지연은 고개를 약간 돌리며 대답했어요. 왠지 얼굴이 뜨거워졌거든요. 누님 옆에 있어도 될까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5해 만에 누군가와 눈을 맞추며 자신이 아직 여자로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물음은 짧고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조심스러움, 갈망, 외로움, 그리고 체념까지.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자의 눈빛이 지연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입가, 젖은 눈매, 손끝까지. 그 시선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지연도 모르게 입술을 살짝 깨물었죠.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선을 넘는 날이 아니에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지연의 얼굴에서 천천히 떨어졌어요. 실망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죠. 마치 자신도 그 대답을 원했던 것처럼요. 남자는 이내 천천히 돌아서서 욕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에 비친 2사람의 모습이 보였죠.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는 2사람.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이 밤은 이상해. 아무 일도 없었지만 모든 걸 말한 것 같아.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것을 나눈 것 같아. 남자는 말없이 물기를 닦고 등을 보인 채 타월을 정리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죠. 그래도 고마워요.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말해줘서. 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그냥. 오늘은 이렇게만 있어줘요. 남자는 옷을 주워 입고 자신의 침대로 갔어요. 지연도 조용히 자리에 누웠죠. 2사람은 각자의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누웠지만 서로의 숨결은 한 공간에 있었어요. 밖에서는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선이라는 게 꼭 손을 대는 걸까? 그날 밤 그와 나는 마음의 경계선을 조용히 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뭔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는 내 몸을 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땀 냄새는 이상하리만치 낯익고 따뜻했습니다. 나는 거절했지만 이상하게 몸은 자꾸 기억했어요. 그의 체온을.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는 지연의 모습이 흐릿한 도시 불빛에 비쳤어요. 모텔을 나와 밤늦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친 사람들이 잠든 도시, 지연의 옆자리도 비어 있었어요. 전동차가 흔들릴 때마다 지연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죠. 오늘 하루는 뭐였을까? 대가를 받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달래준 건가? 아니면 내가 더 외로워진 건가?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맞는 적막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켜자 정리되지 않은 방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책상 위에 쌓인 고지서들, 빨래 건조대에 널린 속옷들, 그리고 냉장고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 신발도 벗기 전에 거울 앞에 섰어요. 낯선 얼굴이 보였죠. 화장은 지워졌고 눈가에는 쓸쓸함이 번져 있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자신이 어색해 보였어요. 내가 지금 어떤 여자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지연은 옷을 벗으려다 손끝을 멈추며 멍하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50대의 몸, 시간의 결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어깨선과 피부. 남편이 마지막으로 안아주었던 이 몸을 이젠 낯선 남자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속옷 하나 벗는 것도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누군가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받은 돈으로 내 외로움은 더 깊어졌네. 욕실로 향했어요. 거울에 김이 서렸고 지연은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서 있었습니다. 샤워기를 틀자 뜨거운 물이 쏟아졌어요.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릴 때 오늘 그 남자의 등에 엎였던 순간이 떠올랐죠. 그의 등은 따뜻했어요. 땀 냄새와 함께 느껴졌던 체온. 남편과는 다른 하지만 어딘가 그리운 그 감촉.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위에 손에 힘을 주었어요. 나는 안기고 싶었어. 뜨겁고 부드러운 무언가에 말없이 등을 감싸 안아주는 손길 하나. 밤새도록 옆에 있어줄 가슴 하나만 있어도 물소리에 묻혀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연은 욕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시는 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갈증을 느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욕망이었어요. 단순히 몸의 욕구가 아니라 마음 전체가 누군가를 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욕망이 부끄러웠어요. 과부가 된 여자가 돈을 받고 남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여자가 느끼기엔 너무 순수한 감정 같았거든요.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달라붙었고 맨 얼굴의 지연이 거기 있었습니다. 5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아직 여자다운 모습이었어요.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봤습니다. 그 남자의 조심스러운 시선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때 지연은 거절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원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완전히 맡기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죠.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엔 너무 무서웠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다는 그 감정을 처음으로 인정한 밤이야. 밤이 깊어갔어요. 지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침대와 혼자만의 적막뿐이었죠.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욕망과 외로움을 처음으로 마주했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그립다는 생각에 몸이 뜨거워졌어요. 그것은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고급 SUV가 호텔 로비에 멈춰섰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번 남자는 전날 저녁 와인을 마시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말끝마다 배려가 묻어났죠.
지연 씨,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요. 조건은 똑같아요. 그냥 대화만요. 전화 속 목소리는 신사적이었어요. 지연은 안도했죠. 이번엔 괜찮을까? 그냥 좋은 사람일지도 몰라. 호텔 로비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였죠. 지연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가벼운 가디건을 걸쳤죠. 거울 속 자신이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위트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50대 후반의 남자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 성공한 사업가 같았죠. 어서 오세요. 지연 씨 맞죠? 네, 안녕하세요. 방 안은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창밖으로는 밤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오히려 불안했죠. 와인 한 잔 하실래요?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감사해요.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어요. 남자는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 씨는 혼자 있기엔 아까운 여자예요. 눈빛이 참 그리움을 닮았네요. 지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리움이요? 아니면 기다림이요.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빛 같아요. 말은 달콤했고 분위기는 매끄러웠어요. 지연은 조금씩 경계를 늦췄죠. 와인 한 잔이 비워지고 두 잔째가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남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게 되자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남자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죠. 지연 씨, 오늘 밤은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요. 그 말과 함께 남자의 손이 지연의 손목을 잡았어요. 지연이 놀라며 물러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왜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지연 씨도 그거 돈을 받고 나온 거잖아요. 남자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신사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야릇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죠.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숨이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 제 시간에 값만 받았어요. 몸의 값은 친절로도 돈으로도 사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남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연기하느라 힘들었겠다. 착한 척하는 것도 다 돈 때문이잖아요. 50대 과부가 먼 청순함이 남았다고. 그 순간 지연의 뺨이 달아올랐어요. 모욕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실례하겠어요. 지연이 일어서자 남자가 팔을 잡았어요. 어디 가요? 돈은 받고 가야죠. 필요 없어요. 지연은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열어젖혔어요. 복도로 빠져나가면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호텔 복도는 차가웠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왔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남자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나는 여자가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다. 그에게 나는 하루짜리 흥정거리였어. 로비를 빠져나와 밤거리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지연은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남편과 행복했던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어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처럼 자신의 인생도 어둠 속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갈 삶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다시 혼자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날 밤 지연은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봤어요. 50대 여자의 얼굴에 새겨진 상처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지연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흐린 오후였어요. 지연은 혼자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요즘 들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스마트폰 화면이 깜빡였어요. 문자 알림이었죠. 이름도 없는 번호에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번엔 나랑 아무 조건 없이 걸을래요? 지연은 그 번호를 기억했어요. 두 번째 고객이었던 그 남자. 말없이 산을 오르고 자신을 업어줬던 그 사람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갑자기 다시 연락이 온 걸까요? 지연은 화면을 오래 응시하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다. 그때 날 업어주던 그 사람. 며칠 전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모욕적인 말들과 차가운 시선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죠. 말은 없었지만 따뜻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가평군 민박집. 주소 보내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다음 날 지연은 기차를 타고 그 가평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이번엔 다를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도 있었어요. 민박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늦가을의 쓸쓸한 정취가 물씬 풍겼죠. 남자는 이미 와 있었어요. 검은 점퍼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지연이 오는 방향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지연이 조심스레 다가가며 말했어요. 네, 오실 줄 몰랐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제가 올 줄 몰랐어요. 지연이 작게 웃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문자를 받는 순간까지도 올지 말지 고민했었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마치 지금 이 순간이 그에게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듯이요. 어디로 갈까요? 그냥 걸어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산길로 향하는 오솔길이었죠. 이번에는 지연이 앞서기도 하고 남자가 앞서기도 했어요. 자연스러운 걸음이었어요. 여기 공기가 정말 좋네요. 도시랑은 다르죠. 여기선 마음이 편해져요. 남자가 드물게 긴 문장으로 대답했어요. 지연은 그의 옆 얼굴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굳어있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민박집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어요.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벌레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죠. 여기 조용하네요.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시끄러운 도시는 서로를 가리죠. 여긴 그냥 보여요. 있는 그대로. 남자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있는 그대로의 저. 괜찮나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연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날 업어들인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그때 당신 체온이 나를 붙잡았어요. 지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쥐어줬어요. 차가웠던 손이 점점 따뜻해졌죠. 이건 아르바이트가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손을 잡는 거.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자의 손은 말없이 지연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어요. 왜 다시 연락하셨어요? 외로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안 되더라고요. 자꾸 당신이 생각났어요. 남자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진실했어요. 지연도 사실 그랬거든요. 다른 남자들과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떠올랐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두 사람은 별을 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쩌면 지금까지 나눈 어떤 대화보다 따뜻한 약속이었어요. 내일도 같이 걸을까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숨소리가 외롭지 않게 해줬거든요. 작은 여행 상담소의 창가에 앉아 지연이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책상 위에는 여행 안내 팸플릿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날 이후 지연은 모든 것을 그만두었어요. 묻지마 여행 동행, 조건 없는 외로움, 이름도 묻지 않았던 시간들. 이제는 모두 접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어. 여행 상담소에서의 일은 소박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매일 누군가의 길을 만들어주는 일이었거든요. 어떤 할머니는 제주도 여행을, 어떤 젊은 부부는 신혼여행지를,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중년 여성들에게는 안전한 코스를 추천해드렸죠. 길을 만든다는 건 결국 자신의 인생도 다시 그려보는 일이었어요. 지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강릉 여행 자료 좀 부탁드려요. 50대 중반의 여성 고객이 들어왔어요.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혼자 가셔도 괜찮은 곳들로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이 펜션은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전하고요. 지연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고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감사해요. 남편 없이 혼자 여행 가는 게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안심이 되네요. 여행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지연의 말에 고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 자신도 그 말을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죠. 주말이 되었어요. 산자락 아래 약속 장소에서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만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지연이 그를 향해 걸어가자 남자가 환하게 웃었죠.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걸어요? 오늘은 당신이 앞장서요.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오솔길을 걸었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새소리가 맑게 들렸죠. 이제는 침묵도 편안했고 대화도 자연스러웠어요. 요즘 여행 상담소 일이 어때요? 좋아요. 매일 다른 사람들의 꿈을 들어주는 일이거든요. 어떤 분은 평생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어떤 분은 고향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시고, 당신도 꿈이 있어요? 지연이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꿈이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았거든요. 글쎄요. 예전엔 남편과 함께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요. 지금도 늦지 않았을 텐데요. 남자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죠. 혼자서는 어렵죠. 꼭 혼자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지연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한적한 벤치에 도착해서 나란히 앉았어요. 남자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별건 아니고요. 선물이에요? 지연이 봉투를 열어보니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글씨는 어설펐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나랑 매일 아침 같이 걸을래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한 줄에는 남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건 프로포즈예요. 어설프지만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서 같이 산책하고 같이 아침 먹고 그런 평범한 일상을 함께하고 싶어요.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아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어요. 이번에는 조건도 돈도 시간 제한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원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었죠. 이름, 알고 싶어요. 김태수예요. 당신은? 서지연이에요.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죠. 지연 씨. 네, 태수 씨.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더 이상 익명의 관계가 아니었죠. 서로의 이름을 아는,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 정말 잘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태수의 말에 지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50대가 되어서 다시 찾은 사랑이었지만 20대의 설렘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예쁘게 화장을 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요. 거울 속 자신이 행복해 보였어요. 일요일 아침 유난히 맑은 하늘이었어요. 지연은 커튼을 젖히고 조용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운 주름으로 남은 얼굴 위에 연분홍 립스틱을 조심스레 그려 넣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오늘은 그냥 예쁘고 싶었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옷장 앞에서 하얀 셔츠를 꺼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셔츠 단추를 채우며 창밖을 바라봤죠. 골목 어귀에서 태수가 벽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 둘의 일과가 되었죠. 눈이 마주치자 서로 조용히 웃었어요. 오늘도 예쁘네요. 고마워요. 태수는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없이 손을 내밀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산길로 향하는 길에 두 사람의 발걸음이 나란히 이어졌어요. 옆으로 햇살이 비치고 새소리가 맑게 들렸죠. 가을 공기가 오늘은 좀 더 부드럽네요. 오늘은 당신이 웃어서 그런가 봐요. 태수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태수가 천천히 지연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줬죠. 그 손끝은 말보다 따뜻했어요. 태수 씨, 후회 안 해요? 저 같은 사람과.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있어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태수도 혼자 살아온 지 오래였어요.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성인이 된 아들과는 가끔 연락하는 정도였죠. 지연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어요. 산 정상 근처 벤치에 앉아 조용히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지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과 태수가 사온 따뜻한 차가 있었죠. 예전엔 밥을 누구랑 나눠 먹는다는 게 어색했는데요. 저도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네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어요. 그냥 따뜻했죠. 누구도 억지로 손을 잡지 않았고 서로의 체온에 천천히 기대고 있었어요. 여행 상담소 일은 어때요? 좋아요. 어제는 70대 할머니가 오셨는데 평생 못 가본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안전한 패키지 여행으로 추천해드렸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태수가 지연의 손을 꽉 쥐었어요. 당신도 꿈이 있잖아요.
펜션 운영하는 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둘이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요. 태수는 진심이었어요. 요즘 들어 작은 펜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연과 함께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산길에 햇살을 등지고 나란히 걸었어요. 지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나는 오늘도 18만 원의 가치를 가진 여자일지 모르지만 태수 앞에선 단 하나뿐인 여자야. 지연은 더 이상 위로를 파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외로움을 감싸 안는 대신 자신의 외로움에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지연 씨. 네. 고마워요. 내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중년 부부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둘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저녁을 함께 준비하며 태수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강원도 쪽에 작은 펜션 하나가 매물로 나왔대요. 한번 보러 갈래요? 정말요? 네, 진짜 해봐요. 우리 꿈. 지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연이 속삭였어요. 사랑이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네요. 맞아요. 아주 조용히 다가와서 지친 마음에 등을 기대게 했죠. 침묵 속에서 서로의 이름을 불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50대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했어요.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사람과 걸어요.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걸 알아요. 지연의 마지막 말에 태수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두 사람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여행은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 분이 행복한 길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두 사람을 응원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